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이게 집회에 참여했다가 귀하신 분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분은 이제 5.18 1980년도 5.18 당시에 전남 매일신문의 이사회부 소속 팀장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요 5.18에 대한 사건을 취재를 직접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18 유공자 명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비밀을 본인이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선생 그 유튜브 TV를 애청하는 한 사람인데 오늘 현장에 와서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가 연락이 와서 현장을 달려와 보니 오늘 이 선생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여기 1980년 5월 17일부터 3일간 현장에 취재했던 장소가 금남로 3가 풍장로 파출소 바로 옆 여기 이 자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집회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공개하라는 집회 시위를 보고 네. 이 공개해야 될 것은 5.18 유공자라면 국가 유공자라면 명예스러운 명칭입니다. 네네. 자랑스러운 명칭이고 네. 후손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명칭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이들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함으로써 네. 이 명단을 꼭꼭 숨겨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숨겨둔 이유는 네. 대한민국 행정부처에 네. 편지에도 없는 원호처, 네. 보훈처가 주관해야 될 이 민주화 유공자 심사를 네. 광주광역시 네. 민주선양과라는 네. 해계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선양과. 민주선양과입니다. 네, 네, 네.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네. 그러면 5.18 유공자의 명단이란 것은 네. 저희들이 봤을 때 네. 폭도화되지 않고 네. 무장 시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5.18 시위 데모하다가 네. 부상을 당했거나 네. 구금을 당했던 사람들 명단은 5,600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면 5,600명이 네. 그 민주화 유공자로 해가지고 네. 국가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네. 나머지 5,100여 명이 네. 전부 가짜 유공자입니다. 네. 이들 가짜 유공자는 네. 민주화 선양가라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네. 이 담당 부서에서 네. 인후 보증으로 네. 1인 이상 네. 보증만 쓰면은 네네. 가짜 유공자를 심사를 해가지고 등급을 주는 것이 이 가짜 유공자 양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2인 1조로 말을 맞춰서 하면은 누구든지 유공자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네. 보증인이 인후 보증입니다. 네, 그게 네, 네. 인후 보증인이 한 사람 가서 네. 이 사람 5.18 때 네. 무기를 들고 네. 항거하고 투쟁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보증만 말을 해주면. 보증만 해주면은 네. 그게 유공자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유공자가 네. 5,800 몇 명인데 네. 5,100여 명이 네.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네. 전부 인후 보증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네, 네. 3년 전까지 해서 7차 심사를 마쳤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네. 그러면 1차에 네. 유공자로 포상 승격을 한 사람들이 800여 명에서 1,000명이 이릅니다. 네. 그래서 3년 전에요? 그렇죠. 네네. 3년 전부터. 네. 7차까지 심사를 했어요. 네. 그래 7차 심사에서 했으니까 연간 네. 800명, 700명이 이렇게 가짜 유공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네네. 이 시점이 어느 때부터 됐느냐? 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네. 소위 말했던 우리 까까하 집회에 대두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와 네. 서른, 네. 예춘호, 네. 하나갑 네. 등 정치인 네. 35명을 네. 김대중 정권이 민주화 유공자로 승격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혹시 그 35명의 명단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저희들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그들이 네. 과연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인가? 네. 그 명단을 요구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 정권에서는 죽어도 그 명단을 내놓지 않습니다. 네네. 명단 내놓은 날이 자기들 목숨을 달리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짜 유공자 명단을 밝혀야 되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간절하게 그 유공자 명단이 온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은 네. 이들 유공자 명단이 한 사람 선정되면은 네. 4,300만 원에서부터 5천만 원은
기준으로 기본으로 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들 유공자 하나 만들어내는데 네.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네.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받고 보증을 섰던 사실은 뒤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명단을 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돈을 받고 소개시켜주는 브로커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몇 년 전에 네네. 검찰에서 네네.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 허위 보상 신청을 했던 네. 100여 명을 이미 기소까지 해서 네. 형을 때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모든 그 인원이 네. 어쨌든 간에 5천여 명이라는 인원은 전부 가짜 민주화 유공자를 양산한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왜 이게 민주화 유공자가 되느냐? 네. 1997년도에 네. 김영삼 정권이 네. 대법원 판결로 네.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네. 일사부대리 원칙도 무시하고 네. 소급 입법을 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반란이었던 것이에요. 네. 김대중은 반란으로 네.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김대중이가 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네. 살려달라고 양심 선언까지 하고 구명운동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면까지 해줬던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의 5.18 민주화 유공자가 정권을 휘두르는 업체로 등장했던, 권력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새삼스럽게 39년 만에 네. 이런 새삼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집회 현장에서 20m 올라가면은 네. 충장로 파티소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현장이 어디냐 하면은 80년 광주 사태 당시에 네. 황금 뭡니까 충장 지하상가 조성지였습니다. 네네. 지금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이 네네, 밑에. 맞습니다. 이 지하상가를 조성하면서 네. 돌과 벽돌 조각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거리를 네. 이 소위 말해서 폭도로 진행하고 있는 네. 카톨릭 농민의 네. 이를테면 한평 출신 카톨릭 농민의 서경원이 네. 간첩이 아니었습니까? 네네. 간첩으로 네. 김대중에게 김일성의 공작금 10,000불인가 20,000불을 받아다가 건네줬잖아요. 네네네. 그게 네. 카톨릭 농민의 이 5.18 사태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 교도소에는 네. 2,700명의 죄수들이 있는데 네. 비전향 장기수가 네. 250명이 들어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내에 네. 간첩들, 네. 비전향 장기수라고 하면은 그 간첩인데 그 사상 전향을 안 해요. 전향을 안 하고 네. 공산주의를 추종하겠다고 네네. 했던 사람이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네네. 그 장기수가 이 광주 교도소에는 25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교도소를 습격했을 때 네. 그들과 2,700명의 범죄자들을 털어내가지고 풀어준 거네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김대중이 그 사태 한 달, 2달 전에 네. 광주 사태 2달 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네. 통학혁명을 강행한 일이 있습니다. 강연을 나갔을 때 네. 통학혁명으로 네. 대한민국을 휩쓸자.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자 해서 그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정읍에 가서요. 정부에서는 김대중을 연금 상태, 네.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구속시키도 안 했던 것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5.18이 터지자마자 이들 5.18 시위자들의 첫 구호가 네. 김대중을 석방하라. 네. 신현화관 물러가라. 네. 전두환을 물러가라. 이 세 가지 구호였습니다. 왜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최규하 대통령, 네. 권한대행했던 최규하 대통령이 승계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왜 최규하 대통령 물러가라는 소리는 안 하고 네. 신현학 국무총리 물러가라 하는 구호하고 그 다음으로 제일 이슈가 되었던 것이 김대중을 석방하라였습니다. 제가 18일 날 금남로 일가 도청 앞에서 1km 전방에 조선대학교가 있습니다. 네네. 조선대학교. 그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횃불 시위를 듣고 평화스럽게 해산하는 모습을 본 것이 1980년 5월 18일 오후 7시였습니다. 네. 그 해산하는 모습을 보고 네. 저는 퇴근을 해서 제 집이 나주니까 네. 버스를 타고 나주로 왔다가 네.
19일이 월요일인데 18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19일이 월요일인데 제가 그 완도에 그 해외 상황 장보고 그 기획 취재를 하러 가기 위해서 회사를 출근하려다가 광주 폭동이 일어났다는 차량 통제와 함께 통신이 마비되고 그런 사태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 김대중 내란이라는 것을 저는 직시한 이유가 김대중 민주당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김대중 사조직 단체가 서남부 11개 시군에 전라남도 23개 시군 중에서 서남부 쪽 목포,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진도, 해남 저쪽으로 이 김대중의 아지트였습니다. 그 사조직인 국민연합의 회원들이 각 지구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복면을 둘러쓰고 무장을 하고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김대중 내란이다 하고 있었는데 최초로 나주 예비군 대대 무기고가 19일 날 오후 3시에 피습되고 나주 경찰서가 19일 날 오후 2시에 피습되고 해서 나주는 무아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주까지는 27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 김대중 내란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사무실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니 전부 통신이 마비됐던 것이었습니다. 마비되었던 판에 저한테 협박 전화가 그때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저희들의 호칭을 유신 언론이라고 했습니다. 유신 언론이. 유신 잔당, 유신 이중대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유신 언론인 기다려라 방문할 테니 하는 협박 전화가 저희 집으로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김대중이 내란이고 잘못하면 나 죽는다 해서 제가 피신한 것이 나주 예비군 대대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3만 은민이었던 나주읍이 제2의 6.25 전쟁을 만났듯이 전부 피난민 행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도청 소재지가 있는 광주로 학교를 갔던 공무원들 출퇴근했던 사람들이 전부 마비돼서 오도가도 못하니까 광주 폭동이 났다고 그러니까 벌써 피난민들이 생겨가지고 자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수고는 학생들 찾으러 가는 부모들이 걸어서 66km를 걸어가는 피난 행렬이 생겼고 모든 상가는 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결국은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는 과정이 1997년도 김영삼 정권에서 소위 말하는 비자금 3천억 원 민정당 통합하는 바람에 이렇다면 노태우한테 승계받았던 김영삼이가 이렇다면 그 통합해가지고 3천억의 비자금 폭로를 그때 당시 국회의원 박계동 의원이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이가 붙들려가지 않으려고 그때 당시 김대중이는 내가 20억 노태우한테 비자금을 받았어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삼이는 3천억을 받은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죽게 됐으니까 김영삼이가 짜낸 것이 민주화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죠. 5.18 특별법. 대통령 권한으로 5.18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소구비법으로 이미 내란죄로 판결이 났던 5.18 폭동을 뒤집어서 민주화운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냐? 전남 도청을 다이나마이트와 무장을 하고 점령을 해가지고 해방구로 선언했던 그들 반란군들을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으니까 무력으로 다스린 정부는 반란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주장하는 국민권 저항권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탄압했으니 너희들은 거꾸로 죄를 받아야 된다 해서 기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을 살게 되고 백담사를 쫓겨가고 이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김영삼 정권의 그 후예들 좀 보십시오. 그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찾던 무리들이 지금 전부 이 나라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제가 37살 때 총을 3번을 들었으니까 네. 지금 제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네. 70대 중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언론인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기록해놨던 모든 자료를 저희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줘서 이 나라가 바뀌더라도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네? 이 바른 역사가 정립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셨다 하니 반가운 마음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선생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보니까 우리 이 선생 모습이 있길래 아이고 멀리서 오셨구나 하고 인사를 드리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조금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 거. 네, 전체적인 자료는 네. 가져온 건 없습니다만은 네. 제가 좌편향된 언론은 대한민국의 언론은 기레기 언론입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는 단 한 줄도 또 실어둘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생각한 것이 페이스북도 가끔 차단을 당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네. 개인 방송으로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 명칭이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입니다. 유튜브에 김동문입니다.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 네.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네. 이 선생 프로는 꼭 갖다 공유를 해서 제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모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 조남이 이제 김자, 동자, 문자. 문자. 네. 우리 김동자 문자 선생님께서 1980년대 5월 18일 당시에 여기 광주에 계셨고, 그때 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은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매일신문에서 이 사회부 기자 팀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재직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본인이 생생하게 겪었던 내용들을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본인이 지금 광주에서 겪었던 5.18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올려놓으셨다고 하니까 여기 한번 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이걸 좀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얘네들은 왜 그때 당시에 이 5.18 유공자에 집착을 했을까?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정치인이라면 뭐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얘네들이 5.18 유공자에 집착을 해서 거기 소속이 돼서 왜 지금까지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들에게 5.18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요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5.18의 의미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당초 5.18 특별법 이후로 민주화 운동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네. 그들은 사회로부터 폭도로 김대중의 반란 세력으로 지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네네. 그때는 음지에서 숨어서 활동을 하다가 네. 그때는 내가 5.18 유공자다 하는 얘기도 낼 수도 없고 내가 5.18 때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소리도 못 내고 죽은 듯이 살다가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든 것 사면해주고 네. 마지막 남은 연자제까지 폐지를 해줬습니다. 네. 과거의 자익들, 소위 말해서 빨갱이들, 네. 빨갱이들은 연자제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연자제까지 폐지하고 보니까 네. 이제 양지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제거할 이유가 없다. 네. 그럴 사람도 없다. 해서 나왔는데 때마침 김대중이 정권을 찾고 보니까 저들 세상이 된 겁니다. 문제는 저들 세상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랬으니 오직 하면은 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묘를 파묘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대한민국 남쪽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네. 김정은이 조화가 네. 국립현충원에 버젓이 세워질 수가 있냐 이겁니다. 되겠죠. 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현충원을 가면요. 네. 제28 묘역에는 네. 광주 사태 때 희생당한 공수특전단 23명의 호국영령들이 네. 28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 묘비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묘비에 1980년 네. 5월 24일 광주에서 전사, 누구 전사해서 전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광주에서 1980년 5월 18일 날 6.25 전쟁이 났단 말입니까? 그 6.25 전쟁이 났으니까 전사로 됐죠. 그래서 그들 억울한 누명을 둘러쓴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5.18 실체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18 진실을 전국에 알려주겠다 하고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 7월 9일 네. 광주에서 최초로 네. 5.18 진상규명으로 네. 북한군 개입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자회견 하자 해가지고 네. 보수단체 대불청이 주최하는 그 현장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와놨다가 네. 5.18 부상자 동지회라는 단체의 폭도들에게 네. 화염병을 소지했습니다. 네. 그 70명에게 네. 저희들 보수단체 회원들 4명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그때 지금 새삼스러운 게 지금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이 현장에 경찰들이 네. 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네. 그때는 전투경찰 1개 중대가 방송물을 쓰고 앞에 우리 보호해준다고 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희들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보수 정권 소위 중도 하는 이명박 정권 때에도 그런 폭도화된 무리들이 화염병을 들고 저희들을 집단 폭행까지 했는데 네. 이 문재인 정권 완전 좌파 정권의 수장이 하고 있는 이 절에서 그래도 깨어난 국민들이라 네. 깨어난 광주 시민들이라 네. 5.18 유공자 명단 때문에 네. 유공자가 양산되는 바람에 네. 서울 향한 우리 후손들이 네. 취업의 길마저 막히는데 네. 이런 것을 밝혀달라고 앞서는 것에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 경찰을 보니까 참 새삼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자면 그 정치인들이 5.18 명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5.18 명단 안에 자신이 속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과거 행적이 내란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에 속하면 그건 굉장한 중범죄로 밝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미화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도 그 명단에 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에 얘네들이 집착을 하고 있고 명단에 까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선생 TV에 먼저 오셔서 이 좋은 소중한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 선생님이 가슴 속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울컥울컥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느끼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제가 80년대에 그때 광주에 있었던 것처럼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인터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